안녕하세요. 뻔뻔한북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주택자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서울 무순위 줍줍.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죠. 아마 3월 정도에 이 시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유주택자는 이제 더 이상 무순위 줍줍에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무주택자만 무순위 줍줍에 청약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폭적으로 이제 완전히 주택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바뀌었다가 또 원점으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무순위 줍줍이 워낙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입지가 좋은 곳도 가격도 괜찮은 곳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바람에 5만 명, 10만 명, 심지어 200만 명까지 모여드는 그런 어떤 기현상이 벌어져서 청약홈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상황이 좀 심각한 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2025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까지 여전히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엄동설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 높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어떤 하향화 그 현상, 서울 무순위도 입지 상관없이 이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에서만 신축 분양이 미분양이 됐던 터라 서울에서도 이제 본물 터지듯이 미분양으로 인한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무순위 물량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아주 보기 드문 현상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유는 고점에 올린 분양가 때문이다. 이게 해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적으로 2년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강남권만 분상제 있으면 뭐합니까? 20억, 30억 하는 아무리 분상제 적용을 해도 워낙에 강남 집값이 고점에 물린 집값이라서 분상제가 별 메리트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그대로인데 무순위라 해봤자 별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도 지금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상당 부분 자금적인 어려움이 많고요. 영업이익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24년 1조가 넘는 영업 손실을 찍을 정도입니다. 이게 기록적인 게 뭐냐면 2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지표를 받아들었는데 전년도인 2023년 현대건설 영업이익이 7,854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2024년 적자로 돌아섰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2001년 3,826억 원 이후에 1조가 넘는 23년 만에 영업 손실이 나왔다는 점이죠. 특별히 또 현대건설 하면 얼마나 잘 나가는 건설사입니까? 또 단단하기로 또 이름난 자금적으로 전혀 꿀릴 것이 없는 그런 건설사라는 인식이 딱 하고 박혀 있는데 이게 현대건설부터 벌써부터 영업 손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건설업계에서도 지금 술렁술렁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고환율 그리고 원자재 상승에 대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렇게 어떻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환율을 봐도 지난주 1427원을 찍어서 저공 비행으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동결 딱 해버리니까 바로바로 환율 영향 오지 않습니까? 국채금리 더 높아지고요. 오늘을 1456원까지 찍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환율 방어가 안 돼요. 당연히 원자재 값 상승할 수밖에 없고 분양을 내놔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거의 꼬르박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물물을 퍼 올려야 되는데 분양 아파트 딱딱딱딱 져가지고 계약 성공해서 완판해야지 현금이 제대로 돌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설 지나면서 건설사들도 줄도산 공포라는 그런 어떤 공포, 위기감에 휩싸이기 시작했고요. 벌써 신동아건설, 그리고 대저건설, 굵직한 중견건설사들도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섰습니다. 작년에 4월 위기설이 등장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4월 위기설이 등장하고 있는 건 이렇게 건설사들이 지금 금융권과 맞물려서 PF 충격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업 이익 자체가 조 단위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 위주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이 대출금을 좀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완전히 공중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일단 시장 위기에 대해서 건전성, 뭐 은행 자체의 어떤 이 돈맥 경화가 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금이 잘 흘러가야죠. 수익성도 뭐 예대금리 마진이나 또 이렇게 PF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돈들이 뭔가 땡겨올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성 역시도 지금 뭐 부진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융권 자체가 굉장히 흔들거릴 수 있는, 아주 단기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봐도 뭐 무순위로 나오는 그런 서울 이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를 보세요. 지금 신림스카이 아파트,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그리고 그란트 리버 파크, 힐스테이트 등촌역 등등등 서울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순위 단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분양시장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힐스테이트가 3억에 나왔습니다. 놀랄 노짜죠. 어떻게 1군 브랜드, 1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현대건설이 지금 영업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3억에 나왔다? 이 건설사들도 이제 급하게 던진다라는 느낌적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뭐 이 가격대라면 정상적인 가격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 84제곱이 3억 정도면 충분히 젊은 층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려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데,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없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도 대체적으로 규제가 없다라는 얘기. 근데 딱 좋은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17년, 그러니까 8년 전에 분양을 한 가격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분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무순위 접수일이 2월 6일, 7일 양일간 있게 되겠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월 12일이 되겠네요.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8층 3개등으로 돼 있고요. 84제곱, 중요한 건 가격이죠. 3억 2천 정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02동 2300, 층수도 좀 좋은 편입니다. 23층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입니다. 세종이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이 정도 저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놔도 뭐 그리 큰 손해는 없을 법한 그런 어떤 아파트로 보이죠. 전세가가 2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분양가는 3억 2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어찌 보면 전세 줘서 뭐 모자라는 금액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도 있어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매매가는 6억 3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보면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주변에 뭐 7억 7천 하는 그런 아파트도 나와 있고요. 뭐 아무리 세종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이렇게 저점에 잡아버리면 뭐 충분히 뭐 떨어지는 가격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힐스테이트 1군 브랜드도 뭐 무순위로 3억대로 나오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무순위 접수 기간 잘 살펴보시고요. 2월 6일에서 2월 7일 당첨자 발표는 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 지역 및 대상인데 국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든 부산에 거주하든 또 세종에 거주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파트 시장 뭔가 이렇게 자본의 흐름이 이렇게 쌓이는, 스탯이 쌓여지는 어떤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결로 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급하게 빠져나가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이 현상은 동반해서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지금 뭐 큰 무리를 해서 뭐 대출을 받거나 집을 미리 땡겨서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뭐 코스피 시장, 금융시장 보세요. 1조 2천억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 이거 어마무시하거든요.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경악할 정도로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외국인 해외 자본이 뭐 무지막지하게 지금 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1조 원 투매, 주도주가 흔들릴 정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뭐 흔들흔들 할 정도로 오늘 정신없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거 완전히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해외 자본 유출은 심각한 경제 붕괴의 전조현상이다.
더 이상 돈이 선순환되지 못하는 썰물 현상, 이게 좀 들어와서 고였다가 좀 나가야 되는데 무작정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이 갯벌화가 진행이 되죠. 바짝바짝 나르게 되고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줍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 현금 탄환이 비축이 되신 분들, 또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분들이 기회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얘기죠. 코스피 시장이 오늘 딥시크 충격의 장중 2,500선이 붕괴되는, 하이닉스가 한때 11%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AI 반도체가 거의 미국 시장을 엊그저께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1조 14조, 아니 1,400조가 날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발휘를 했어요. 왜냐면 10분의 1밖에 비용이 들질 않습니다. 고래형 AI라고 해서 고래 이미지를 가지고 미국 AI 반도체에 대한 도전장을 냈는데 10분의 1 비용이라는 충격적인, 성능은 더 좋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AI 반도체 반격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고스란히 금융 도미노 현상이죠. 한국 코스피 시장도 지금 이런 충격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얘기고요. 딥시크 충격은 미국의 AI 생태계를 붕괴할 정도로 아주 파괴력이 있고, 과연 이 중국의 반도체 반격은 정말 보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기술력의 어떤 경쟁, 싸움, 심지어 전쟁에 이를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 불꽃 튀는 대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이런 반도체 부분 선도하는 포지션에서 이제 기술력이 따라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힘이 붙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역시도 주식 종목에서 상당 부분 약세 현상을 면치 못하는 그런 분위기 이어가게 될 거고요. 고스란히 지금 자본시장 넘어서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 보십시오. 최고 상승 아파트, 자꾸 하락하는 아파트만 왜 소개하냐? 아니 나도 상승하는 아파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없잖아. 지금 최고 상승 아파트 보십시오. 상승순 안 나와. 1월 18일, 24일,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어디에 눈을 뜨고 봐도 뚜렷하게 상승 지표를 보여주는 아파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호가스로 버티는 가격이 있는데 휘둘리지 마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하고 좀 잘 내고를 해보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티는 가격치고는 팔리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기술 한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본이 유출해 나가고 해외 자본 오늘 1조 2천억까지 빠져나가는 자본시장이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면 한국 금융시장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의 도미노의 첫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넘어지면 그냥 쭈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잖아. 상반기 좀 약세로 갔다가 하반기 다시 강세로 올라가 반등할 거다. 천만에이션입니다. 천만에이션. 지금 우리 한국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만 쳐다봐도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전세가가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전세가 2주일 거래 상가를 보더라도 LG 한강자이 19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포 서밋 13억 떨어지고 있죠. 아크롤 리버뷰 12억 떨어지고, 트리마제 12억 떨어지고, 반포자이 11억 떨어지고, 이렇게 전세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어떻게 버틸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전세가는 이미 아파트 시장의 실질적 대조정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엄청난 변동성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폭이 어느 정도 미칠지까지 미지수가 될 정도로 대폭적인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파괴력이 굉장한 극대화를 만들어낸 그런 시장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잘 살피셔서 절호의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상당 부분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혼동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이 1조 2천억 정도 해외 자본이 그냥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갯벌 현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쭉 하고 이어지게 된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격한 해외 자본의 유출은 결국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출혈 현상이 돼서 거의 그냥 사람이 실신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대로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까지 도미노 현상으로 다가오게 되면 정말 기존에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집주인들이 그렇게 가까스로 유지하고자 했던 가격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오늘 힐스테이트에서 3억 원에 해당되는 무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던지는 분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